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된 이후 정치권에 무속인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사를 언급했고 윤 후보는 무속인이 선대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해당 조직을 해산했는데요. 한 중년 남성이 윤석열 후보 몸에 손을 짚으며 누군가와 사진을 찍으라고 안내합니다. 해당 인물이 선대본부에서 일하는 무속인이란 주장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관련 조직을 해산했습니다. 다만 해당 인물이 업무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한 윤 후보의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적도 없고 선대위 활동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관여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본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참,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 법사 전 모 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선거 공식기구에 대놓고 무당을 임명할 정도면 이는 샤머니즘 숭배일 것입니다. 신천지 관련인 때문에 초기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됐습니다. 대구 경찰에서 신천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2번이나 대구지검에 청구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지시로 그를 못하겠다. 그 이유로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 알고 보니까 이 건진 법사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죽여도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핍박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시의 검찰은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행위보단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방역과 함께 수사를 정확하게 했던 것으로 오히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무속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덮어 씌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시비비를 아마 곧 법정에서 가리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무속인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무속인 논란 어불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거 캠프에 있는 어떤 조직이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니까 그냥 해체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고 이번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지난번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이름을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인물들을 제시를 하고 그 윤석열 후보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근데 더구나 여기에 김건희 씨의 친오빠까지도 참여하고 이 무속인의 친인척이 와서 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본인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좀 그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보면요. 이 정치권만큼 무속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곳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무속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잖아요. 야, 이 결혼 이거 해도 돼? 이거 내가 취직할 때 어떻게 돼? 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선거 때가 되면 미아리 점집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다 그걸 옮겨요. 부모님이 했으면 묘를 옮겨. 그래서 무슨 지세니 어디가 명당 그 자리니 하면서 이걸 옮겨서 포란 있잖아요. 알을 품고 뭘 한다느니 보면 이 무속인들은 선거 때마다 사실은 어느 캠프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에 전국 무속인 무슨 회장 임명장을 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게 너무 잦아.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 손에 왕자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에 어떤 스님, 무슨 스승님, 무슨 법사님, 무슨 도사님,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씨가 나와서 얘기한 얘기 중에서 도사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꿰어지면서 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지금 그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를 윤석열 후보는 이걸 빨리 이걸 잘 스스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깨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랄까 그 종교관념이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왜 무당을 만나? 내가 더 센데. 난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사주를 봤더니 내가 제일 잘 나왔다. 그 제일 잘 나왔다고 한 걸 보니까 내 것만 뽑은 게 아니라 남의 것도 같이 뽑아서 비교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김혜경 씨인가 그 아들이 뭐냐 우리 엄마도 심점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아무리 불안하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는 게 사실 그 불안감은 모든 국민들 다 불안감 갖고 살아가요. 일단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그걸 극복을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점이나 보러 다니고 사주나 뽑으러 다니고 말이지. 김정희 위원장 만날 때 그 뭐 무속인이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캠프에 어떤 사람을 뽑는데 거기서 무속인이 와가지고 무한변접을 받다. 이런 거는 민망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없게 해야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런 것도 지나치게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 본인이 무속인, 역술인 뭐 이런 분들한테 임명장을 주고 있더라고요. 캠프에 대한. 역술인과 건진법사는 다르죠. 역술이란 거는 주역 같은 걸 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확률 게임입니다. 또 관상도 다 이 확률 게임이에요. 일종의 과학입니다. 과학. 근데 무속이란 거는 이제 주로 접신을 하죠. 신내림을 받아서 뭔가 도구를 가지고 뭐 쌀이라든가 방울이라든가 뭐 누구를 또 뭐 재단에 바친다든가 그때 접신을 해서 신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차원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강헌 씨의 경우에는 주역을 부시는 분이잖아요. 소위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예 공식적으로 자리에 또 경기도에 임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저는 다 내로남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속이냐 무속 대 주역의 대결이냐.